엄마, 아빠. 이제부터는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게요. 다음 날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침 일찍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손님을 상대로 악의적인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를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했죠. 당신들이 나를 고소했다고? 대체 무슨 깡으로 손님을 신고해? 당신들, 이 동네에서 절대 장사 못하게 만들 거야. 두고 봐. 최미경 씨, 여기서 뵙네요. 무슨 용무로 오신 거죠? 아니, 주사님이 왜 여기에 계세요? 제가 이 식당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진행한 사람도 저고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해 주세요.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오해라면 이제 법정에서 해명하시죠. 악의적인 예약 취소와 괴롭힘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주사님, 이거 다 오해예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안 들어도 됩니다. 이미 저희 가족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셨어요. 앞으로 이 가게와 저희 부모님께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구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성은선입니다. 오늘은 제 가족과 함께 겪었던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평범한 네 식구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함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중국 전문 무역회사에서 일했고, 저는 시내의 유명 냉면집에서 주방일을 도우며 두 아이를 정성껏 키워냈습니다. 첫째 아들은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장남으로, 둘째 딸은 다정하고 애교 많은 분위기 메이커로 언제나 집안을 환하게 밝혀주었죠. 두 아이 모두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저희 부부의 자랑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혼란 속에서 남편이 몸담고 있던 무역회사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죠.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하자 회사는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일해온 남편은 퇴직금과 배려금을 받으며 직장을 떠나야 했죠. 남편은 퇴직 후 한동안 말없이 침묵했어요. 매일 새벽 출근 준비로 분주하던 그가 이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죠. 낯선 정적이 집안을 맴돌며 저 역시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요즘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떨까? 뜻밖의 제안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식당을? 당신이 냉면집에서 오래 일했잖아. 음식 솜씨도 좋고 식당 운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번 기회에 우리만의 식당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언제까지 다른 사람 식당에서만 일할 순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당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당이 자리만 잘 잡으면 앞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야. 적어도 해고될 걱정은 없을 테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 망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괜찮을까? 코로나가 영원히 갈 것도 아니고 길어야 1년 정도면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어? 그리고 요즘 배달이 워낙 잘 되잖아. 배달까지 같이 하면 괜찮을 거야. 무엇보다 당신 음식 솜씨 믿고 시작하는 거야. 나도 홀에서 열심히 배우고 도울게. 남편의 확신의 참말에 저도 점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평생 다른 식당에서 남의 일을 도와주기만 했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 가게를 가질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6개월 동안 준비를 마치고 인천 남구의 업무지구 근처에 작은 밀면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물밀면, 비빔밀면, 그리고 만두 3가지로 간단하게 구성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냉면집에서 일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아 정성껏 준비한 메뉴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을 맡고 남편은 홀에서 손님을 맡기로 했는데요. 평생 직장만 다녀온 남편에게는 식당 일이 모든 게 낯설고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서툴더라고요. 그 무뚝뚝하던 남편이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려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어서 오세요를 연신 반복하는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어요. 호를 종종거리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더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낯설고 어설프던 초기였지만 손님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 밀면 정말 맛있네요 라는 말이 오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기쁨이 차올랐죠. 그렇게 남편도 저도 조금씩 식당 일에 익숙해져 갔고 손님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이 퍼지면서 식당은 서서히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정돼 가던 와중에 뜻밖의 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진상 고객과의 첫 만남이었죠. 그 손님을 처음 만난 건 배달앱을 통해서였습니다. 밀면 2그릇을 주문했는데요. 청사항을 읽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첫 주문이니 만두 한 접시 서비스로 줄 것. 아이도 함께 먹을 예정이니 밀면을 1.5배로 넉넉하게 담아줄 것. 오래된 재료 쓰지 마세요. 냄새 나면 바로 별점 테러합니다. 맛에 따라 꼼꼼하게 리뷰 작성할 예정이니 신경 써서 보내주세요. 저는 이 요청 사항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요청인지 명령인지 아니면 협박인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마치 음식을 주문한 게 아니라 평가를 위해 시험을 치르게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하고 혼잣말이 절로 나왔죠. 그래도 이제 막 개업한 초기라 손님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때였습니다. 거절하면 괜히 식당 평판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여보, 이 주문 받았어? 응, 받았어. 우리 이제 막 시작했잖아. 처음부터 거절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여보, 그런 손님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 아니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니까. 제가 차분히 말을 이어가자 남편은 살짝 당황한 듯 눈치를 살폈어요. 얼굴에는 잘하려고만 했을 뿐인데 라는 표정이 역력했죠. 알지. 나도 그런 손님들이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 이제 막 시작했잖아. 첫 손님한테부터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악평이라도 남기면 어쩌겠어? 이번 한 번만 그냥 요청대로 해보자. 다음부터는 내가 더 신중하게 받을게. 응? 남편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만두와 밀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밀면이었죠. 손님 요청대로 1.5배를 넣으려니 국물 담을 공간이 부족해져 맛이 떨어질 게 뻔했어요. 그래서 국물 맛을 지키는 선에서 면 양을 조금만 더 추가했습니다. 사실 뉴스나 인터넷에서 이런 진상 주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막상 제가 직접 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마치 가게 평판을 무기로 삼아 협박을 받는 기분이랄까요. 이 정도면 정성껏 준비했으니 만족하실 거야. 하지만 결과는 남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몇 시간 후 그 손님이 남긴 리뷰를 확인한 순간 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별 2개. 실망스러움. 더 황당한 건 리뷰 내용이었습니다. 밀면 양이 부족해서 아이까지 먹기엔 모자랐다는 거예요. 2그릇을 주문해 놓고 3그릇 양으로 달라는 억지도 모자라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남편이 그 리뷰에 정성스러운 답글을 달기 시작한 거였어요. 고객님, 주문하신 음식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니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양만큼 면을 넣게 되면 국물 양이 줄어들어 오히려 맛이 떨어질 수 있어 맛을 최대한 살리는 선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죠. 그렇게까지 해야 해?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였잖아. 다음번에는 이런 주문은 받지 말아요. 남편의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납득하진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문은 거절을 할게. 남편의 말에 한숨을 내쉬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꾹 참기엔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속에서 천천히 울분이 쌓이는 기분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또 그 손님에게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만두 한 접시를 서비스로 달라는 요청과 밀면 양을 넉넉히 넣어달라는 요구가 적혀 있더군요.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고객님, 지난번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손님은 퉁명스럽게 알겠어요라고 대답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별다른 반응 없이 받아들여서 남편과 저는 조금 의아했죠. 그래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배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받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명서밀면입니다. 저 방금 배달받은 사람인데요? 지금 장난하세요? 무슨 밀면 맛이 있다위예요. 국물이 맹숭맹숭해서 물 탄 것 같고 양도 젓가락도 안 되는데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음식은 이게 뭐예요? 배달 보내기 전에 확인도 안 해요? 손님 죄송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님은 음식의 맛도 양도 엉망이라며 쓰레기 같은 음식은 못 먹겠다고 강하게 말했죠. 그러면서 당장 환불해주고 음식을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어요. 혹시 정말 뭔가 잘못됐을까봐 남편이 직접 배달된 음식을 회수하러 갔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확인해 보니 음식은 맛도 양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화가 치민 저는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그 손님은 뭐라고 하면서 음식을 돌려보냈어? 그냥 이런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나이 들어 음식점이나 하는 주제에 손님 응대도 제대로 못 한다고까지 하더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음식에서 노인 냄새 난다고 다시는 안 시킨다고 하더니 리뷰도 나쁘게 쓰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겠다고 하더라. 정말 걱정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 손님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저희의 정성과 노력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 악의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죠. 여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직접 가서 따져볼 거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당신이 나설 필요 없어. 괜히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 아니, 이번엔 꼭 말해야겠어.
저 사람 우리 가게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것 같잖아. 가만두면 안 돼. 손님의 주소를 확인하니 그 집은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저는 바로 준비를 하고 가게를 나섰죠.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돌아서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집 문 앞에 서니 잠시 망설여졌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본 순간 표정이 살짝 굳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죠? 왜 다시 오셨어요? 저희 가게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돌려보내셨던데 직접 확인해 보니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대체 어떤 부분이 못 드시겠다는 건지요? 그딴 음식 갖다 놓고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양도 적고 맛도 없어서 기분 나빠서 돌려보낸 거예요. 이런 데까지 와서 따질 거면 음식점 때려치우는 게 낫겠네요. 손님, 저희가 손님의 요청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나요? 양이 적었다면 처음부터 더 추가해서 결제하시거나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음식을 무시하고 가게를 괴롭히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돈 주고 산 건데 별점 낮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예민하시네요. 손님 별점 테러와 악의적인 행동이 반복되면 저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게를 괴롭히는 행동은 명백히 업무방해예요. 뭐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요? 어이가 없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가게에 다시는 주문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손님으로 모실 수 없을 것 같네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무슨 심사가 그렇게 뒤틀렸는지 아파트 전체의 소리가 울릴 정도로 문을 꽝 닫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라앉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직접 말로 표현했다는 게 스스로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게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라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가라앉은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조용히 폰을 내밀며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맛이 없는 걸 맛없다고 했더니 집까지 찾아와 따졌다. 어이없고 무례하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음식 맛이 좋으면 진상 손님 하나쯤 있어도 장사에는 지장 없어요. 그런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깊은 침울함이 가득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가게 일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저는 배달을 잠시 쉬기로 결심했죠. 다행히도 코로나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가게를 찾는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었거든요. 배달을 중단하더라도 식당 운영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배달을 멈춘 뒤로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배달 알림만 울려도 혹시 또 진상 손님일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는 그런 불안감 없이 가게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남편의 얼굴에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 보이니 그게 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중 그 진상 고객이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미소를 띠며 천연덕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배달 안 하시네요? 밀면 먹고 싶어서 주문하려고 해도 안 되니 참 아쉽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
네, 식당 사정으로 잠시 배달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는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손님에게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기 말만 이어가더군요. 제가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맘카페 회원인 거 아세요? 등급도 높고요. 지역 우수 회원이에요. 아, 그러세요. 동네 맛집을 소개하는 모임을 여는데 이런 모임은 다른 식당에서는 광고비까지 주면서 부탁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물론 아무 식당이나 소개하진 않죠. 저도 신뢰가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 집을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죠? 저는 손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손님께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식당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당한 주문을 거부하면 소비자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 왜 거부하시는 건데요? 이런 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모르세요? 그 말의 순간 멈칫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태도는 대놓고 협박에 가까웠지만 정당한 주문을 거부할 경우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주문은 받겠습니다. 그 손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원과 시간을 알려주었죠. 저는 그녀의 주문을 받아 적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묘하게 쎄한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녀의 말투는 태연했지만 속에 깔린 뉘앙스는 불편함을 자아냈습니다. 그래도 정식 예약이니 저희는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녀는 거드름을 피우며 예약을 확정지었습니다. 솔직히 그 손님의 예약이 내키지 않았지만 맘카페 회원들이 저희 식당을 방문해 음식을 맛보게 되면 좋은 홍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죠. 토요일은 원래 손님이 많은 날이었지만 맘카페 회원들에게 좋은 음식과 서비스를 대접하기 위해 다른 예약은 받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세팅도 시간에 맞춰 완료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네, 명서밀면입니다. 오늘 예약 취소할게요. 네. 지금 취소하신다고요? 예약 시간 30분 전이라 이미 음식을 다 준비해 둔 상태인데요. 만두는 찜기에 올려놨고 밀면도 뽑아놨습니다. 다른 손님한테 팔면 되잖아요. 어쨌든 오늘 못 가니까 취소 처리해 주세요. 손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20명분 음식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은 재료와 시간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취소하시고 다른 손님에게 팔면 되니 괜찮다는 말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손님이 예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쨌든 못 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준비된 20인분의 음식들이 눈앞에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그날을 위해 분주하게 돌아가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반죽하고 주름을 잡아 만든 만두, 몇 번이고 간을 맞춰 완성한 육수, 아침부터 쉬지 않고 준비한 테이블 세팅까지. 남편이 갑자기 주방 한쪽으로 걸어가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3개 내려놓으면서 조용했던 정적이 깨졌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20명분 음식 준비하느라 일찍부터 일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취소하면 어쩌라는 거냐고. 진짜 너무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취소하고 다른 손님에게 팔면 되지 않느냐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분노가 가슴속을 치밀어 올랐어요.
주방의 찜기에서 피어오르던 뜨거운 김마저도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억울함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죠. 준비된 음식들이 그 자리에 고스란 남아있는 것을 보니 그동안 들였던 노력이 떠올라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시간이 흘러가던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딸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말하면서도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올라왔고 울컥하는 마음의 목소리가 떨렸죠. 딸은 조용히 제 말을 다 들어준 뒤 한참 동안 저를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아들이 식당으로 달려왔어요. 아들은 식당에 설치된 CCTV를 틀어 그 손님이 예약을 하고 간 장면과 우리가 준비한 음식들을 살펴보며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모니터를 끄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부터는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게요. 다음 날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침 일찍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손님을 상대로 악의적인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를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했죠. 며칠 후 고소장이 전달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손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신들이 나를 고소했다고? 대체 무슨 깡으로 손님을 신고해? 당신들 이 동네에서 절대 장사 못하게 만들 거야. 두고 봐. 그녀는 전화를 끊을 틈도 주지 않고 자기 말만 쏟아내고는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어요. 남편과 저는 어쩔 줄 몰라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마 곧 직접 찾아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들은 잠시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예상대로 그날 오후 그 손님이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노기가 가득해 보였고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장 어딨어? 당장 나와. 내가 누군 줄 알고 고소를 해. 이거 당장 취소 안 하면 끝까지 가는 수가 있어. 최미경 씨, 여기서 뵙네요. 무슨 용무로 오신 거죠? 아니, 주사님이 왜 여기에 계세요? 제가 이 식당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진행한 사람도 저고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해 주세요.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오해라면 이제 법정에서 해명하시죠. 악의적인 예약 취소와 괴롭힘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주사님, 이거 다 오해예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안 들어도 됩니다. 이미 저희 가족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셨어요. 앞으로 이 가게와 저희 부모님께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은 담담한 태도로 조용히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이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식당을 나갔죠. 재현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저 사람, 저랑 예전에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뭐? 같은 부서에 있었다고? 잠깐 교제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땐 서로 잘 맞아서 만나봤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 전에 그만뒀어요. 이후엔 부서 개편으로 자주 볼 일도 없었고요. 뭐? 네,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몇 주 정도. 남편이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났었다고?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될 뻔했던 거잖아. 재현아, 저런 사람을 우리가 며느리로 맞았으면 어쩔 뻔했니? 그래서 빨리 끝낸 거죠.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들의 고백과 진상 손님의 얼굴이 교차되며 저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 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변호사와 상의 끝에 고소건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장기적인 분쟁보다는 합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20인분 음식값과 배달 영업 방해에 대한 약간의 피해 보상액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남편은 합의서를 살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었던 건 보상받은 것 같네. 맞아요.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됐으니 이제 이 일은 잊고 앞으로만 보자고요. 앞으로 부모님께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살필게요. 걱정 마세요. 이 일이 있은 후로 우리 가족은 더 자주 소식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딸은 평소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주말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식당에 와서 즐겁게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진상 손님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그 일이 오히려 가족이 더 뭉치고 서로를 아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요즘 다시 경제 위기가 찾아와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무겁네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때 느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가족과 걱정을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왜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어려운 시기마다 누군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대어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은 견딜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조용히 새 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